앞으로는 영국 국가장학금인 취브닝 장학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취브닝 장학생이며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졸업생인 구자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이제 기후변화와 개발로 이제 석사를 졸업을 이제 취브닝 장학생 조건으로 이제 졸업을 하였고요. 지금 드리는 발표는 향후에 어느 정도의 좀 업무 경력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좀 석사 과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정보일 것 같아요. 이제 취브닝 장학금 자체가 이제 석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제공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그 지원 절차와 뭐 지원에서 뭐 간략한 팁 그리고 현지에서 장학생으로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 취브닝 장학제도는요, 그 영국 정부의 장학제도고 그 현재 한 160여 개국에서 이제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관하고 이제 영국에서 1년의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시고 그리고 그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통해 영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없는 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좀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학교나 어떤 금액을 불문하고 1년 석사학위 학비 그리고 비자 발급, 의료 보험 비용 그리고 월별 생활비와 이제 왕복 항공임이 제공이 됩니다. 월별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런던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생활비를 제공받게 되고 이제 기타 지역은 다 동등한 생활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지원 일정은 아직 그 2025-26년 일정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아서 일단 작년부터 그 작년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면 아마 그 월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당해 8월에 이제 신청이 접수가 시작이 되어서 11월까지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그 서류 접수에서 이제 선발된 1차 서류 선발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인터뷰 대상자가 그 다음 연도인 1월과 2월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3월에서 4월, 아니 2월에서 4월 정도까지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인터뷰를 거쳐서 이제 최종 합격 결과가 6월 또는 7월에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이제 그 당일 연도에 이제 영국으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지원 자격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정량적인 부분이 입력한 부분이 있고 뭐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제 경력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학점이나 뭐 영어 성적이 중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학점이 뭐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영어 성적을 입력하는 난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에세이 또는 인터뷰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가지 항목을 보시면은 어떤 리더십과 그 리더십에 따른 영향,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영국에서의 그런 학업,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자신의 커리어 플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제별로 영어로 이제 500단어 내외로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게 이제 서류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인터뷰 대상자로 선발이 되시면 결국 이 인터뷰도 이 에세이에서 이 4가지 질문 여기서 좀 더 나아간 형태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자신이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이 4가지 항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뭐 향후에 뭐 영국과 한국의 교류에 강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면서 서류와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저는 뭐 저의 그런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 장학생들은 어떤 분들이 합격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약간 그냥 제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그 한국수출입은행의 그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그 한국 정부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설치한 그 유상 원조 ODA를 이제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에 입사를 해서 주로 이제 이런 그 개발 협력 부분에서 주로 좀 업무를 좀 해왔고요. 현재는 이제 그 복귀하고 나서도 현재 중남미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저는 약간 좀 공공 부문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 꼭 이게 뭐 공공 부분에 종사를 해서 뭐 꼭 유리하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던 간에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공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에세이와 인터뷰로 표현을 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제 지원 과정은 사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히 얻으실 수 있고 이제 뭐 향후에 뭐 상담이나 뭐 질문 Q&A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현지에서 이 장학생으로서 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사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각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장학생들을 보통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 뭐 약간 재밌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쉐브닝 여기 관리하는 기관 자체에서 그 동문들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개인 정보나 보안에 워낙 좀 충실하고 좀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자기와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상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다 이렇게 아름아름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지원 시기에 저도 사실 여기 학교에 이제 와서 알았던 사실인데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전 세계 학생들 이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그룹이 보통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뭐 언제 발표가 되고 뭐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합격자가 어느 정도 추려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 뭐 어디 학교인데 뭐 자기랑 같은 학교 가는 사람은 같이 뭐 왓츠앱 그룹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다 아름하게 돼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저 바로 앞방에 있게 됐던 새로운 학생이 여기 사진에 있는 저기 그 뒤쪽에 있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여학생분이 계셨는데 자기 슈브닝 장학생이다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좀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는 사실 제가 재학했을 때는 이제 슈브닝 장학생이 총 11명이었고 사실 그 어떤 런던의 그런 규모가 큰 학교들에 비해서는 사실 장학생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막 특히 또 개발 협력 그 분야로 유명한 서섹스 같은 경우는 뭐 쉐브닝 장학생이 뭐 당해 뭐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런던에 있는 학교들은 보통 뭐 50, 60명이 넘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소박하게 이제 11명 그 중에서도 요 사진에 있는 7명이 좀 학교에서 좀 만나면서 좀 교류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국적을 봐도 되게 좀 다양성이 있는 국적일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뭐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뭐 시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적의 학생들이 좀 활발하게 저희끼리 소통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좀 활발하게 소통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 기타 학생 중에 저희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섬나라의 뭐 상투메 프린시페죠. 사실 제가 장학생이 아니면은 좀 실제로 좀 만나기 쉽지 않은 국적의 학생들까지 만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식적인 장학생들은 어떻게 교류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지는 이제 사실 이제 11월에 이제 쉐브닝 이제 사무국에서 영국 전체의 이제 쉐브닝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이제 그 쉐브닝 장학생들이 11월에 이제 보통 런던에 모여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런던 약간 외곽에 있는 엑셀 런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사실 이 행사는 뭐 의무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킹 이제 행사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제별로 세션을 마련해서 뭐 개발 협력, 뭐 디지털 아니면은 뭐 에너지 등의 어떤 세션을 마련해서 각 세션별로 이제 관심 있는 장학생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주요 연사들의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행사에서는 이제 쉐브닝에 대한 뭐 전반적인 안내라든가 뭐 이런 환영사 등의 이제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갔던 해에는 이제 140개국의 학생들의 이제 참여를 이제 속한다 해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제 들어가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 아니면 아시아 등의 이제 개도국 학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이제 학업이 시작되고 이제 그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11월이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되진 않고 이제 쉐브닌 사무국에서 이제 보통 이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식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벤트를 보통 2월 부터 이제 공식적인 이벤트를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이벤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2가지 이벤트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 2번 정도 한 공식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쉐브닝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더십, 뭐 네트워킹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 기반에는 약간 좀 봉사활동이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이제 학업 기간 동안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할 것을 되게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 2023, 2024년 동안 쉐브닝 장학생들이 총 전체 1364시간의 봉사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학업에 바쁜 와중에도 이제 각각 이제 봉사를 또 하면서 어떤 또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번의 공식 봉사활동 중에 이제 첫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한 런던의 외곽에 위치한 약간 커뮤니티 센터에서 약간 뭐 벽화를 그리는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속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의 장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국적의 장학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쉐브닝에서 사실 실제로 이제 봉사활동이 공식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약간 좀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을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5월에 좀 시상식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행사는 그 쉐브닝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학업적인 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기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4월에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2024년 4월에 이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었고 오른쪽을 제가 이제 공식 사진이 찍혀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각 분야별로 뭐 개발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공공정책 분야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제 미리 선발을 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업적인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청취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다양한 주제에 뭐 플라스틱 관리라든가 뭐 배출권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환경 세션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 발표를 들을 수 있었고 어떤 그 세이셸에서의 어떤 그 여성 뭐 성폭행 관련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네트워킹 기회에도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이외에서는 이제 아까 환영 행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7월에 이제 공식 환송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환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브닝뿐만 아니라 뭐 커먼웰스, 마샤 등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3가지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소회를 풀고 이제 작별을 고하는 그런 공식적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쉐브닝의 공식적인 일정으로 마무리가 좀 되고요.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뭐 기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쉐브닝이 이제 그 연도가 시작된 초기에 또 소셜 앰베서더를 선정을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뭐 SNS 활동을 1년 동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해요. 뭐 런던 주변에 뭐 캠브리지라든가 이런 곳들의 여행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쉐브닝 이제 학업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뭐 BBC에 뭐 인턴십을 제공한다던가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네트워킹 기회들을 좀 쉐브닝 장학생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쉐브닝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뭐 Scholar for a Year, Chevening for Life, 죄송한데 Life인데요. 그래서 그 학생으로서는 1년이지만 쉐브닝으로서는 뭐 영원하다 이런 문구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뭐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학업적인 성장에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쌓고 또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된다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큰 그런 경험이었다고 좀 소회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 그리고 저 사전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좀 하나가 있었는데 뭐 경쟁률이나 뭐 합격 직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좀 계셨다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수치는 공개를 한다고 허가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분 선발을 했는데 이제 700분께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매년 선발 인원은 이제 예산의 확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 직종은 뭐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언론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뭐 어떤 부문에서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직종이 뭐 특정 직종에 국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 뭐 오후에 뭐 있으면 Q&A나 뭐 상담 세션에서도 좀 더 자세한 경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